자, 정윤회 씨와 관련된 논란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사실 정권 말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권력 암투인데요. 집권 2년 차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병국 친이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야당 의원이 했던 말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빨리 레임덕이 오고 있다. 2년도 못 돼서 청와대의 문건이 박스채 유출돼가지고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공직기강 비서관과 경찰 행정관 사이에 이러한 암투가 일어나고 이미 국기문란을 넘어선 거예요.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추락하게 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게 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습니다. 자, 집권 2년차 후반을 맞아서 바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실제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 이게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 듯한데요. 네.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의혹 사건이나 또 어떤 비리 사건과는 질적으로 충격이 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동안 석연치 않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인사 실패들이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불만스러웠던 것은 비단 반대 진영에 있는 또는 뭐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고 바로 박 대통령을 지탱해온 여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금 가장 확증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는 맞아. 바로 국정을 농단하는 측근 비서관들과 그들의 뒤에 서 있는 과거의 비서실장 이런 것들로 그림이 상당히 그려지면서 바로 박 대통령의 지지계층마저도 지지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정체 상태고 하락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수사 결과가 비록 어떤 그 문건을 다 입증하는 데까지 나오지 못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에 적지 않게 대통령이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국정 시스템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면 이것은 내부의 통치력의 약화, 다시 말해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지금 인사 문제에서 이 모든 게 빚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어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인사검증을 맡아서 실무자인데 인사검증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발표가 나버리더라.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요. 정말 이 청와대의 인사 참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인사 실수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가 군데군데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해 10월쯤에 청와대에 내정된 경찰관 1명 인사를 하려고 하면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 그러니까 경찰 인사를 엉뚱하게 제2부속실에서 다 한다. 이런 점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는 급박하게 검증 지시가 떨어진다. 또 하나는 인사 검증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발표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본령인 공직기강, 공직검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인터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인사참사.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른 친박 내부에서도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지? 하는 그런 인사참사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반복됐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비선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빨리 공적인 장으로 이 인사 문제를 끌어올려야 그런 문제들, 그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지금 레임덕이 뭐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레임덕은 미국식 대통령제, 4년 임기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그 두 번째 임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권력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리가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양을 빗대어서 레임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 어떤 통치권이 잘 먹히지가 않는 이런 예. 현상인데 지금 아직 임기 말은 아닙니다만 박 대통령의 임기 2년 차에서도 곧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칫 조기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질문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 정윤회 씨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박지만 라인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아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괴리를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인사 참사 지금 이 네 분도 나왔습니다만 최근까지도 북핵 옹호, 반미 논란 여기에 휩싸이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인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뭔가 비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는 불가능하다. 예.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디오피니언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국정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가 60.8%입니다. 예. 압도적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1.1%에 그쳤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개입했는지 바로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도 과반이 넘는 55.8%가 사실일 것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1%에 그쳤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들은 아무리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뭔가 개입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사가 저렇게 벌어질 수 없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청와대에서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기춘 실장 이 모든 거의 책임론 중심에 서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의 심경 지금 어떨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빨리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또는 김기춘 비서실장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자, 김기춘 실장의 심경이 아주 복잡하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조수인 차장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침묵,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비서신 행정관 청와대를 살림을 총괄하는 분인데, 문고리 3인방에 저항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 궁금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참 정말 날카로워서 아주 이제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네, 이번 그 청와대의 공직기강실 문건을 보면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의아하죠. 예.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들었다 놨다 하는 정황이 많습니다. 교체해야 된다, 교체해야 뭐 이런 된다. 얘기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그룹 원로그룹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김기춘 실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겼죠. 그래서 그 문건을 보고 나서 야당에서는 야, 우리가 실수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고 권력자인 줄 알고 계속 물러나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 뭐 이런 농담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도 바로 이제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어떤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의 인사 국정농단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묵살이 됐고 며칠 뒤에 오히려 내가 물러나게 됐다. 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 청와대에서 가장 어떤 그 조직의 가장 윗 단계로서 강하게 어떤 그립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청와대의 모든 전권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비선 그룹이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시죠. 네, 그 권력의 크기는 대통령의 신임에서 나오지만 그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거리입니다. 예. 바로 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1, 2 부속비서관이고 네. 또 총무비서관으로서 바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손발 노릇을 하는 예. 다시 말해 과거 왕조시대로 치면 왕명 출납을 전담하는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공식적인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를 경우에는 네. 바로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객관적으로 밖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파워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바로 정윤회 씨의 배우설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만일에 당시 이 문제를 뭔가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공개화했을 경우에는 예. 바로 본인이 받들어 모시는 윗분의 뜻, 윗분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덮고 알고도 지고 지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논란 오늘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청자 질문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